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드라마 정년이가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무대를 뒤집어버린 우리의 사고뭉치 주인공 정년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년이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년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고 진짜 배우로 거듭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가 이번 무대에서 저지른 결정적 잘못은 바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혼자만의 연기를 펼쳤다는 것이었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각자 맡은 역이 있는데 정년이가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 무대가 망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정년이. 다행히 무대 위에는 베테랑 서혜랑이 버티고 있었고 정년이가 깨뜨려버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강소복은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정년이에게 더 이상 무대 위에 오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던 정년이에게 강소복이 꽤나 화가 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년이에게는 이번이 겨우 두 번째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을 컨트롤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어린 소녀? 하지만 강소복은 정년이의 돌발 행동을 예견하고 한 차례 경고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는 그녀의 말을 보기 좋게 무시한 꼴이 되었죠. 그렇게 따져보면 다시는 무대 위에 오르지 말라는 강소복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소복이 정년이의 안 좋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엄하게 대한 것뿐이지 정년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박종국에게 엄청난 위약금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려온 정년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이 일로 정년이는 군졸에서 잘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 닥친 시련을 정년이가 어떻게 극복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합창부 연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정년이가 무대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자명고 대본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이었는데요. 마침 주란이가 사고를 당해 당장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른 배역들의 대사까지 모두 외우고 있던 건 정년이 하나뿐이었죠. 정년이는 지난번에 실수를 되풀이하면 메란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정년이가 주란이의 구슬하기 역을 대신해 무대에 오르게 되죠. 이번에 정년이는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정년이는 극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해내 보였습니다. 첫 무대에서 큰 사고를 치고 쫓겨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년이는 멋지게 무대 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정년이의 초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두 번째 파트에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문옥경과 서혜랑이 메란을 떠나버리고 두 사람이 떠난 메란국극단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때 정년이의 목까지 망가져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명고의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년이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란이의 부상으로 인해 정년이는 정기 공연에 이어 전국 순회 공연까지 구슬하기 역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무대 경험을 쌓은 정년이는 처음 방자 역을 맡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면 6개 극단 합동 공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려질 이야기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두 주연은 이미 문옥경과 서혜랑으로 정해진 상태였기에 이들의 아역을 뽑는 공개 오디션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 각 극단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짝을 이뤄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메란 내에서도 오디션을 보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오디션은 특이하게도 바보와 공주가 짝을 이뤄봐야만 했는데요. 이 때문에 모두가 서로의 짝을 찾기 바빴지만 정년이만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사실 정년이는 이번 무대에서 촛대를 서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주연을 맡기보다 무대 전체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촛대로서 경험을 쌓아가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였는지 주란이는 정년이가 아닌 영서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이는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조르는 초록이 때문에 오디션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오디션에 합격해 문옥경과 서혜랑의 아역을 연기하게 되면 엄청난 주목을 받고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던 거였습니다. 촛대로서 경험을 쌓아가려던 정년이에게도 이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년이는 초록이와 짝을 이뤄 오디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초록이가 대뜸 정년이의 소리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이의 말에 정년이는 가소롭다는 듯 떼굴떼굴 구르며 박장대소를 하는데요. 그럴 만도한 게 춤이나 연기라면 몰라도 정년이에게는 소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연이의 소리 하나만큼은 인정해주고 있었죠. 특히 영선은 정연이의 소리가 부러워서 울고불고 난리까지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연이의 소리를 초록이 따위가 지적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초록이의 말에는 그만한 일리가 있었습니다. 초록이가 지적한 부분은 정연이의 발성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허리, 그러니까 몸통을 울려내야 하는데 정연이는 소리는 목에서 나왔던 겁니다. 초록이가 말하는 정연이의 소리는 바로 진성, 성대가 완전히 붙었다가 떨어지며 내는 소리였죠. 참고로 노래에는 연계되는 신체의 주요 부분에 따라 4가지 발성법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발성의 과정에서 성대가 완전히 붙었다가 떨어지는 진성. 소리가 나는 과정에서 성대의 떨린 부가 완전히 붙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가성. 머리에서 배음을 만들어내는 두성. 그리고 초록이가 몸통을 사용하라고 언급했던 흉성이 있습니다. 흉성은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소리의 중심을 잡아 풍부하고 따뜻한 느낌과 힘을 주어 노래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발성법이죠. 판소리의 기본적인 성음은 바로 이 흉성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 초록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덕의 온갖 명창들 소리는 다 듣고 살았던 소리 판별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연이의 소리를 지적해준 이유는 당연하게도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함께 좋은 연기를 펼쳐 오디션에서 합격하기 위함이었죠. 정연이는 초록이 덕분에 자만하고 있던 자신의 소리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서혜랑은 이미 오디션 합격자를 마음속에 생각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 허영선은 합격,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윤정연은 절대 불합격이었죠. 하지만 문옥경이 정연이를 밀어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걸리는 서혜랑. 그런 서혜랑에게 고대일은 걱정할 것 없다며 채공선이 소리를 왜 그만둔 것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채공선이 소리를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때는 그녀가 17이었을 때였죠. 그리고 정연이도 이제 막 17이 되었던 터였습니다. 드라마 상에서도 아직은 채공선이 왜 소리를 그만둔 것인지 공개되지 않았죠. 사실 채공선이 소리를 그만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정연이처럼 17이 되었을 때였죠. 여자는 변성기가 없다는 오해도 있지만 남자보다 차이가 적을 뿐 평균 3키 정도가량 낮아지고 음색도 변한다고 합니다. 채공선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판소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정연이가 소리하는 걸 반대했던 겁니다. 채공선은 정연이가 자신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거였죠. 자신의 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정연이는 그 길로 패트리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득음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매달리게 되는데요. 마침 이때 명창 임진 선생이 패트리샤 집에 방문을 합니다. 임진 선생은 정연이라 채공선의 딸이란 걸 알아보더니 대뜸 나이를 묻게 되는데요. 17이라는 정연이의 대답에 델목이 아니니 소리를 그만두라는 냉정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임진 역시 정연이를 위해서 이런 차가운 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날부로 정연이는 바보 온 달 연기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 득음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던 정연이는 어느 날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고 마는데 바보와 공주 오디션 당일 초록이는 제 시간에 오지 않은 정연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요 몇일간 어디서 뭘 한 건지 정연이의 모습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죠. 다행히 정연이는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쇳소리가 나고 있었죠. 이때 정연이는 꽤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각혈을 하고 난 뒤부터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고열과 두통도 찾아왔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작정 연습을 해온 정연이의 몸 상태는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결국 정연이는 무대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음소거를 해놓은 듯 입만 뻥끗대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졌던 겁니다. 오디션 무대에서 내려온 정연이 앞에 강소복이 헐레벌떡 달려오는데요. 정연이는 그런 강소복에게 대뜸 엄마도 자신처럼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에 강소복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데요. 정연이는 알았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짓고는 합격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디션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메란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엄마처럼 목소리를 잃어버린 정연이는 이대로 국극을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과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정연이가 어떻게 이번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